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KBS 능력시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했고요.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어휘력과 관련된 것 중에서 고유어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거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에서 끊어졌는데요.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어 중에 명사 중에 성격과 심리와 관련된 그런 아주 재미난 우리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거기 자료가 쭉 교재에 나와 있어 같이 보시고요. 형광펜 준비하셨나요? 그죠?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해서 회사에 얘기를 해서 이 강좌를 수강하는 친구들에게 형광펜을 하나 무료로 다 줍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와 함께 형광펜이 갈 거고요.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사서 쓰세요. 자, 네 번째 보시면 가시버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가시버니라고 하는 말. 가시버니 이렇게. 자, 이게 순우리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격이나 심리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자, 가시버니는 거기 나온 것처럼 부부를 좀 낮잡아보는 그런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부부를 나타내는 말인지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자, 가시,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말 해도 되나? 가시나, 전라도 가시나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자, 경상도 가시나, 이렇게 얘기할 때, 계집을, 여성을 낮춰 부를 때 쓰는 말, 순우리말이고요. 번이는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남편.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약간은 낮춰 부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시버니 형광펜치라고 좀 알아두자. 그렇다고 해서 쓰지 않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고명딸이 있습니다. 고명딸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중에서 자, 고명딸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시고요. 아들이 많은데 딸이 하나 있는 경우, 그죠? 맏딸이 있는 경우를 고명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10남매예요, 10남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10남매 지리산자락에서 전라도에 살았는데 10남매 몇 번째일 것 같습니까? 의젓한 걸로 보아 9번째입니다. 9번째. 그런데 선생님 집은 아들이 8명이에요. 아들이 8명. 그리고 딸이 2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명딸은 좀 반대인 경우 아들이 많고 딸이 하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고명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깜냥을 보시기 바랍니다. 깜냥. 자, 깜냥. 소설에서 현대소설 같은 거 할 때 배울 때 우리가 좀 많이 봤던 그런 말이죠. 이승의 딸깍발이 드디어 나오고요. 자, 스스로 헤아릴 수 있는 능력, 깜냥.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칠 만한 깜냥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깜냥, 능력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쭉 가시면 꼼발이 이가 있네요. 아까 꼼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꼼발이는 아주 속이 좁은 사람 이런 걸 꼼발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 다음에 늦깎이는 아시죠? 늦깎이. 뭐 여러분들 중에서 늦깎이 수험생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따라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지. 여러분 어감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을 어쩔 때 많이 썼습니까? 따라지 인생이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따라지는 1을 나타냅니다. 하나,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거. 그래서 뭐 38 따라지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명절 때 모여가지고 뭐 고스톱 같은 거 칠 때 38 따라지다. 이게 3 더하기 8은 11인데 10을 버리니까 따라지만 남다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뚱딴지 보세요. 뚱딴지 그 밑에 형광펜을 칠해놓고 뚱딴지. 자, 이 말은 아직까지도 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젊은 세대도 좀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이럴 때 많이 쓰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럴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자, 뚱딴지. 그래서 완과 우둔한 사람을 놀릴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세 번째 보면 김유정의 소설 만무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무방. 고등학교 때 이 소설 배우면서 제대로 이제 그 의미를, 제목의 의미를 알고 넘어간 사람은 이 친구는 이거 순우리말을 기억을 할 겁니다. 만무방. 그죠? 어리숙한 사람, 염치가 없이 막대 먹은 사람. 그 소설에서는 왜 만무방이었습니까? 자기 논에서 난 걸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다 일본이 수탈해가 수학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몰래 자기 논에 가가지고 자기 논에 별을 펴서 도둑질을 해서 먹는 거야.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만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소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나머지 것들 중은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되겠네요. 뭐 쭉정이 이런 거는 들어봤으니까 쭉정이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알고 가기를 보세요. 직업과 관련된 고유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 직업과 관련된 고유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업. 갓바치라고 하는 말이 사극 같은 거 많이 보면 나옵니다. 갓바치. 갓바치는 장사꾼을 나타냅니다. 장사꾼. 그리고 이제 장사꾼 중에서도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 있죠. 가죽 할 때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가죽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바치는 장사꾼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가죽신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을 갓바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치라는 말이 장사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앞에 이제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대충 여러분이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산바치 이런 말이 있는데 동산 말 그대로 동산입니다. 산에는 어때? 꽃이 피고 뭐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히고 뭐 하겠죠. 아름다운 그 동산을 가꾸는 사람. 이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원예사라고 하죠. 원예사. 그죠? 대학 캠퍼스나 이런 고등학교 캠퍼스나 이런 데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이 조경사, 원예사 이런 분들을 동산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또드락장이라는 말이 더 있는데요. 또드락장이. 자, 또드락장이라는 말은 뭐냐? 또드락장이 뭔가를 또드락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망치 조그만한 걸 들고 또드락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금박세공업자, 금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가공을 하는 이런 장사꾼을 또드락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름은 이제 지주가 있고요. 지주는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야. 이 지주 밑에서 이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지주와 소장농이 직접 지주가 소장농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거나 뭐 논사지어 뭐 풀배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죠. 이 중간에서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이를 마름이라고 합니다. 마름.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나 혹은 뭐 그때를 배경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마름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 망나니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옛날 사형을 했던 사형 집행수를 나타냅니다. 집행수. 그다음 비바리는 제주도 출신들,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은 금방 알 겁니다. 비바리는 거기 나와 있죠?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처녀를 비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주도 처녀를 우리가 비바리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그다음 신만이 맨 밑에 보겠습니다. 신만이는 산삼을 캐는 사람입니다. 신봤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죠? 산삼 한 뿌리 탁 발견하면 막 신봤다 이렇게 외치고 산삼을 주로 전문적으로 캐러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신만이라고 한다. 자, 그 밑에 이제 여리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네요. 자, 여리꾼. 자, 여리꾼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점 앞에서 이렇게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막 나와서 서 있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어디 뭐 친구랑 어디 가는데 맥주집 같은 데서 안주 뭐 무료 뭐 이런 거 할 때 그 호객행이라고 하죠. 삐 뭐라고 합니다. 삐 뭐. 근데 여리꾼이라고 하죠. 여리꾼. 좋은 말이 있어. 그러니까 삐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리꾼이 있다. 여리꾼이 지금 나한테 와서 뭔가 자기 가게로 오라고 유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직업을 나타내는 말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동식물과 관련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제 동그라미 4로 돼 있죠? 근데 선생님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동식물과 관련된 우리말들이 있는데 거기서 남새라고 하는 단어가 한 7번째쯤, 8번째쯤 있네요. 자, 남새라고 하는 말. 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남새밭을 가꿔라 이런 말 들어봤죠. 이 정약용 선생님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서울에 있는 두 아이들에게 19살짜리 16살짜리 두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남새밭을 가꿔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능력을 갖춰라. 이때 나온 겁니다. 남새밭은 채소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노고질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노고질이 우지진다 이런 말 나오죠. 자, 노고질이는 종달새를 노고질이라고 합니다. 높이 종달새는 쭈루루 이렇게 논밭에서 이렇게 높이 날아가는 그런 새를 노고질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한 5번째 줄 보면 맨나물이 나오는데요. 맨나물, 매는 산이라는 뜻이죠. 산, 매가 산이라는 뜻입니다. 매. 그래서 여기에 나물이 붙은 거죠. 그래서 맨나물은 산나물을 나타낸다. 거기서 또 5번째 줄 보면 서리병아리가 있네요. 서리병아리. 이제 뭐 병아리와 관련된 내용들 많이 있는데 지금 생략하고요. 자, 서리병아리는 막 깨어난 그런 병아리를
서리병아리라고 합니다. 에디슨이 알을 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병아리가 깨어나는 걸 봤나요? 본 사람 있나요? 직접? 거의 못 보죠. 그죠? 선생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정말 에디슨처럼 에디슨 책을 읽고 이 뒤에 이제 닭장에 암탉이랑 이렇게 몇 마리 키웠거든요. 근데 암탉이 알을 낳아. 그러면 그걸 품어서 새끼가 이 병아리가 깹니다. 그걸 직접 관찰한 적도 있고 선생님은.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는 에디슨 책을 읽고 그 알을 훔쳐다가 이렇게 품은 적도 있습니다. 안 깨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원앙이 있으세요. 원앙. 자, 우리 영화가 몇 해 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독립영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죠? 소 이렇게 목에다가 건을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거 있죠? 원앙소리입니다. 참 선생님도 봤는데 여러분 보셨나요? 굉장히 슬펐는데요. 자, 원앙이라는 말이 그 영화로 이 우리말 원앙이라고 하는 우리말 몰랐던 사람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도 잘 몰랐거든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근데 원앙소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우리말 하나를 건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자, 더 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동물의 새끼를 이루는 거 이거 이 동식물의 이제 새끼 조그만한 새끼를 나타내는 거 이 말도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랑이 새끼를 개호주라고 합니다. 개호주. 개호주는 호랑이 새끼를 개호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죠? 노가리라고 들어봤죠? 노가리. 명태 새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또 술집이나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선생님 술 좋아하는 걸로 착각할 것 같은데 술 안 좋아해요? 조금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분위기는 좋아하는데 막 포금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노가리 안주를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노가리는 명태 새끼. 선생님은 한치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고등어의 새끼를 뭐라고 하냐? 고돌이. 고돌이. 자, 명절 때 우리 많이 외치죠. 고돌이 외치는데 그게 바로 고등어의 새끼입니다. 고등어의 새끼. 그래서 이제 그 뭐 화투에 있는 그런 새가 그려져 있는 거 이 뭐 새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고돌이는 어류입니다. 어류.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가끔씩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내는 건데요. 뭐 송아지 뭐 이런 거 있죠. 소 새끼는 송아지 뭐 아까 닭 새끼는 병아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개 암캐와 숙캐가 하면 강아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망아지는 말 새끼죠. 그죠? 그런데 꿩 새끼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 문제로 많이 냅니다. 그러면 거의 학생들 꿩 새끼를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꿩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춘 친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00명당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데요. 꺼병이라고 합니다. 꺼병이. 이건 꿩 새끼를 나타내는 거예요. 꺼벙하다 뭐 이게 여기서 나왔다 이런 말도 있죠. 꿩 새끼는 뭐 이렇게 쫓아가면 머리를 확 이렇게 수풀에다가 자기 머리를 박어. 몸은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잡기가 쉽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보이면 남들도 안 보이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꺼벙하다 이런 말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새끼들에 대해서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갈치 새끼도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풀치를 갈치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물과 관련된 어휘들 넘어가기 전에 칠판이 벌써 꽉 찼어요. 그래서 복습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우면서 자, 개호주, 범의 새끼, 노가리, 명태 새끼, 고돌이는 새 아니죠. 뭐 고등어 새끼, 고자가 같죠. 꺼병이는 꿩의 새끼를 꺼병이라고 한다. 자, 이게 최초의 복습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복습이 강의 도중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남새는 뭐라고요? 채소, 노고지리는 종달새, 맨나무는 산나물, 서리병아리. 이거 뭘까요? 막 깨어난 그런 병아리. 원앙은 소의 달린 방울을 원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바치, 가죽신을 파는 장사꾼. 동산바치는 누구? 원예사, 동산을 가꾸는 사람. 또드락장이 또드락 금세공업체를 또드락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름이라고 하는 중간 관리업자가 있었고, 여리꾼 뭐라고? 호객꾼, 삐 뭐 이렇게 했죠. 자, 여리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만무방,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성격. 뚱딴지, 따라지 기억나시나요? 안 좋은 거. 제일 이제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안 좋은 거. 깜냥, 능력, 고명딸은 아들이 많은데 딸만 하나 있는 경우. 가시번이는 아내나 남편, 즉 부부를 좀 낮잡아서 볼 때 쓰는 거다. 자, 그래서 성격과 심리 관련된 명사 고유어도 살펴봤습니다. 자,